안녕하세요. 박철순 TV 박철순입니다. 오늘은 박철순의 북 리뷰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쓰신 군 라이프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대부분 외국 저자가 지은 책을 한국에서 번역한 출판한 한국 출판이었다면, 이번에 소개할 군 라이프는 순전히 한국인에 의해 한국어로 출판한 책입니다. 저자 최인철 교수는 미국 시카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는 행복연구센터 센터장의 책임을 맡은 분으로 그의 저서 프레임은 수십만의 독자가 애독했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프레임은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인철 교수가 첫째 낸 프레임이라는 책은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인철 교수는 지난 21회 때 소개했던 리처드 리스벳 생각의 지도라는 리차드 리스벳 생각의 지도에서 최인철 교수 저자가 최인철 교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리스벳 교수가 최인철 교수가 리차드 리스벳 교수한테 배웠던 것 같은데요. 생각의 지도가 지난번에 제가 아직 안 했던 것 같네요.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은 프레임의 개념을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새로운 통찰을 일깨우며 심리학 바이블로 자리매김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에 관한 책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최인철 교수가 심리학 교수로 강연도 잘하고 글도 좋고 그래서 최인철 교수의 강연도 여러 번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소개도 많은 독자를 가졌던 책이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박철순의 북리뷰에서도 소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프레임이라는 책을. 283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군 라이프 책은 최인철 교수입니다. 군 라이프 책은 챕터가 잠깐요, 미안합니다. 챕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행복을 넘어 군 라이프 파트 1 행복한 삶, 파트 2는 의미 있는 삶, 파트 3 품격 있는 삶,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는데, 파트 1에는 또 작은 파트로 행복의 의미, 행복과 유전에 관한 올바른 생각,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늘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북 리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읽는 것은 보편적으로 전부 읽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파트 1의 행복한 삶은 행복의 의미, 행복과 유전에 관한 올바른 생각,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에는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비교하지 않는다. 돈의 힘보다 관계의 힘을 믿는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 파트 2의 의미 있는 삶에는 파트 2의 의미 있는 삶 챕터 6의 소명과 성취라는 게 있습니다. 파트 3의 품격 있는 삶에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 한결같이 노력하는 삶, 내 그럴 줄 알았지라는 유혹을 이겨내는 삶, 죽음을 인식하며 사는 삶, 지나치게 생각 안 하는 삶, 이런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있습니다. 저자는 처음 학자의 최고의 행복은 자기 데이터로 자기 이야기를 만든 것이라고 프롤로그에서 이야기합니다.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좋은 삶인 굿 라이프는 행복을 포함한 균형 있는 삶의 의미로서 제목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굿 라이프란 행복은 좋은 기분과 함께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삶을 향한 품격 있는 자세와 태도까지 포함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굿 라이프는 인간의 행복과 삶 전체의 행복, 즐거움의 행복과 의미의 행복,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사이의 균형을 강조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품격 있는 삶의 총 3부를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챕터 1의 행복의 의미에서 첫째로 행복의 의미를 여러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첫 번째 행복의 정의를 한자의 우연과 복, 행복, 우연한 복복자를 쳐서 예를 들고 이 내용은 대부분의 언어권에서 행복을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라고, 그러니까 행복이 한자어로 행자에 복자를 쓰죠. 이 행이 우연행 복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언어에서도 이 해피니스 뭐 이렇게 가령 여러 나라마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 필자 교수가 이야기하기는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라는 것을 행복이라고 한다. 고통과 질병이 다반사인 세상에서 우연히 예외적으로 찾아오는 자연의 축복과 건강, 그리고 권력자의 자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자해, 영어의 해피니스가 우연히 일어나는 HP의 해피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생활과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하면서 심리학자들이 주관적 안정감이라고 유쾌하게 subjective well-being이라고 유쾌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굿 라이프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최인철 교수는 이제 이렇게 행복이라는 그 의미, 사전적인 의미와 사용하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중국의 유교 경전 대학에서 등장한 쾌족을 들어서 행복을 설명합니다. 쾌족이라 하면 기분이 상쾌하고 자기 삶에 만족하는 심리 상태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저자 최인철 교수는 행복이라는 의미는 그 용어에서 오는 의미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저자가 표현하는 행복은 행복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단 하나의 감정이 아니고, 행복이란 삶의 고요함을 만끽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으로 가슴이 설렌다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한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것이라고 결론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이란 삶의 고요함을 느끼고, 삶에서 고요함을 느껴,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없고 또는 그 고요함이라는 것은 평온함, 그런 상태에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으로 가슴이 설렌다. 사랑하는 대상이,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죠. 사랑하는 대상이 이성이면 이성일 수도 있고, 자연이면 자연일 수 있고, 또한 뭐 동물,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삶, 인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으로 가슴이 설렌다면 그 행복한 상태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한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의미하는 고요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 설레고, 그 다음에 자기 인간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 행복이라고 지금 최인철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파트 3의 챕터 3의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에서 살펴보면,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일상을 다른 마음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서로 다른 일상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자는 삶의 기술 안에서 행복한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비교해 보면 그것이 선명하게 구별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을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심리주의자의 기술과 특별한 마음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애초부터 쉽게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환경주의자의 기술 등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눈다. 맛있는 것을 먹거나 행복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등은 환경주의자의 기술이고,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행복이고, 명상을 하거나 감사한 일을 세보거나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것 등은 심리주의자, 그러니까
환경에 있어서 행복이 있을 수 있고 심리, 내 마음속에 있는 행복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기술을 익힌 게 그 행복을 그 얻는 기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기술을 자유자재로 그리고 균형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저자가 소개하는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에 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잘하는 일보다 가슴 뛰는 좋아하는 일을 한다. 잘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가슴 뛰는 일을 하는 걸 한다. 스티브 잡스는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love what you do. 그러니까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일 자체를 사랑한다. 그것이 행복의 원천이다. 좋아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되어야 하는 것보다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되어야 하는 당연보다 되고 싶은 나를. 인간의 내면에는 다수의 자기가 존재하는 바 이성적 자기, 이데알 셀프, 현실 자기, 액츄얼 셀프와 당위적 자기, 아우트 셀프가 존재한다. 행복한 사람은 당위 영역을 줄이고 당연히 해서 행복하는 것보다는 당위를 줄이고 이상의 영역을 넓히는 삶을 기도를 발휘하면서 살아간다. 이데알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더 행복의 넓히는 거, 행복을 넓히는 거다. 비교하지 않는다. 인간의 욕구에는 사회 비교, 소셜 컴패리션, 사회적 유대, 소셜 컴패니언, 우리를 지탱해주는 두 개의 강력한 욕구가 있는데, 인간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행동이 적절한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트레이드 마크가 타인과의 비교라면 경제적 수준에 비해 행복감이 낮은 편인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남들과 비교를 통해 행복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보상력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에서 강하게 반응한 것이다. 상대와의 비교를 통해서 행복과 불행이 나눠진다는 것이다. 즉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기술은 비교다. 반면에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은 관계다.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교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남과의 비교보다는 그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낀 것이다. 돈의 힘보다 관계의 힘을 믿는다, 이런 게 있었고요. 미국의 경제사학자가 주장한 개념인 이스털린의 역설은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론으로 미국의 경제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주장한 개념입니다. 소득이 증가해도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소득하고는 행복이 정비례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소유보다는 경험을 사는 사람이다. 이거 한번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갖는 것, 내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이제 물질에 많은 거 있겠죠. 소유를 사더라도 그 소유가 제공하는 경험을 얻으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소유의 경험을 사는 사람이다. 사는 것이 달라지면 사는 것, 여기에 바이라고 썼습니다. 사는 것, 물건을 사는 것이 달라지면 사는 것, 우리 한국말은 똑같는데 사는 것이 달라지면 사는 것이 사는 거에 늙은 리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는 거에 따라서 인견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돈으로 이야기거리를 산다. 행복은 걷고 명상하고 여행하라, 이런 게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활동을 애초부터 자주 하는 사람들이다. 행복한 삶이란 여행을 자주 하는 삶이다 라고 해도 될 정도다. 행복한 삶이란 여행을 자주 하는 삶이다 라고 해도 될 정도다.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여행, 걷기, 운동, 먹기 등의 동적인 것과 명상, 종교활동, 자원봉사 같은 정신적이고 영적이며 타인을 지향하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소소한 즐거움을 더 자주 경험하려고 일상을 재구성하는 사람들이다. 소확행이라고 말이 유행하기 이전부터
소확행이라는 소소한 이미 소확행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소확행이란 일상에서 느낄 수 있고 있는 자체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을 소확행이란 그 줄임말로 썼던 모양이죠.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이 소확행이다. 비움으로 채운다. 의미 있는 삶 파트 2에서 의미 있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의미 있는 삶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하여 복도를 지나는 한 직원에게 그 업무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때 제일 먼저 아폴로를 쐈던 대통령이죠. 존 F 케네디 일찍 죽었는데 복도를 지나가다 나사 복도 그런가 지나가다가 어떤 직원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세요? 묻으니까 그 직원이 이랬다면 저는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한테 아마 그 대통령이 당신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I am helping put a man to I am helping put a man to the moon. 인간이 달에 가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생각하기를 천체 물리학자나 엔지니어 아니면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는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미화원이 그 청소하는 청소 담당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흑인이었을 그 미화원이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 달에 착륙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그 마찬가지 미화하는 것도 그 일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자기 그 미화원도 만족하는 어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여기서 뭐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합니다. A형, 자기를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유형. B형, 자기를 경험의 과정이라고 보는 유형. C형, 자신의 일을 소명이라고 보는 유형. 여러분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에는 알 수가 있겠죠. 길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거 굿라이프는 조현철 교수는 굿라이프를 3+7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신호는 좋은 기분, 굿 필링, 좋은 평가, 굿 에밸루에이션, 좋은 의미, 굿 시그니피케이션, 그리고 7가지 좋은 것들은 좋은 사람, 굿 퓨플, 굿을 G로 해놨네요. 굿 퓨플, 굿 마니, 굿 워크, 굿 타임, 굿 헬스, 굿 셀프, 굿 프레임 뭐 이런 걸로 했네요. 이런 걸 해서 전철 교수도 뭐 다른 교수들 다른 저자들 하는 거 무슨 플러스 무슨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뭐 예외 없이 이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좋은 신호는 좋은 기분이고 좋은 평가, 좋은 의미고 7가지 좋은 것들은 좋은 사람과 좋은 돈, 좋은 일, 좋은 시간, 좋은 건강, 좋은 자기 자신, 자기 좋은 프레임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최현철 교수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독자들이 스스로 자기만의 좋은 삶을 만들어 보기를 권합니다. 최현철 오늘은 최현철 교수 굿라이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